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내년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세기 중엽 이후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860년대부터 1900년까지 공업 생산량은 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제, 공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광물, 채굴, 철강, 생산, 운송, 제조 등의 면에서 서유럽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1870년대 후반 오데사 키예프의 남부동맹, 3세대 페르트르크의 북부동맹 등의 정치적이 연달아 이를 탄생하였습니다. 이에 발마 초 1870년부터 파업이 시작되었고 번졌습니다. 이는 더욱더 과학계적 마침내 1880년 주의보에서 3년 노동자의 주도하에 1만 명 이상 참여한 파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일어난 파업 중에서 최대 규모였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이러한 노동운동 자체를 무시하였으나 결국 이에 굴곡의 노동자 보호법이 마련됐고 여자 미성년자의 노동이 보호되었습니다. 노동시간도 줄어드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은 여전히 폐폭을 저지르고 이런저런 이유로 작업과 임금 상황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노동자들이 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를 통치하던 노말로프 왕조에 대한 불신도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1840년대 러시아에 들어온 공산주의는 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지식인들의 만능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1860년 미하일 바쿠닌이 공산당선을 러시아로 건너갔고 자본주의를 후지한 유용한 경제 위로로 공산주의가 설계되면서 이와 같은 관심은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산업화되면서 농촌에서의 혁명을 주창한 인민주의에서 도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러시아 혁명가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1880년 겨울에기 폴레아 하노프 주도하에 제노바에서 러시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 조직 노동자 해방단이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이른바 2단계 혁명론을 주장하며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책을 러시아로 번역하여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1883년 볼라고프단이 상트페르트부르에서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1885년 노동자들이 주도로 조직했었고 1889년은 브루스 네프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계획을 돕는 한편 공산주의자들을 선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조직과 활동은 해외 노동자 해방단과는 별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자 해방단이 반영한 공산주의 세력들과 출판물들이 연쇄에 유입되면서 간접적으로 이다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적의 위협은 국내의 공산주의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1890년대 이르면서 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소규모 조직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분열되던 인민주의는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혁명의 이념으로서 완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1895년 노동자 계급 해방투쟁 동맹을 결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지향했습니다. 이 세주계는 블라디미르 레닌, 율리 마르도프, 크루스카야, 레닌의 부인
라첸코 구테레스 모든 훗날 행보를 이끌어 지도자들의 핵심 멤버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투쟁 동맹은 계획 12월 당국에 의해 해산됐고 블라디미르 레닌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독대는 1900년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 1898년 3월 민스크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창단되었습니다. 이들은 유행 중이던 레닌을 팜플렛 편집주로 제정하여 플랫 하노벌로 회의 대표로 임명하였습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제1차 창단대 직후 당국에 의해 해산되면서 사실상 창집산업만 한 채 괴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혁명가들을 크게 고무시켰으며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양력이 한층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해산은 먼저 한 고전입니다. 유럽이 동쪽으로 갈수록 부르주아제는 정치 감각이 뒤떨어지고 나약해진다. 뒤따라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부과되는 문화적, 정치적 임무는 더욱 막중하다. 러시아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 사회, 자유의 개특기라는 인물을 굳은 어깨에 짊어지고 수행해야 할 만하다.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고 그 어디에도 인간의 의한 착취가 남아있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거쳐야 걸음이라고 했다. 내년은 행기가 끝나고 출소하자마자 런던으로 도망갔다. 마르토프 플레아노프와 함께 혁명적 공산주의 신문 이스타카를 창건했다. 그러나 1903년 런던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2차 창당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표면적으로 원인은 이스크라 편집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가였지만 실은 행정노선의 차이로 인한 대립이었다. 내년은 혁명은 오로지 노동자와 소수의 직업 혁명가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야 하며 무장 동계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만이 재정을 타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마르토프는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처럼 대동제도의 개방적인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부르주아도 정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의 의견은 투표에서 붙여졌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의 파벌은 다수 바라는 것의 볼셰비키 마르토프의 파벌을 소수파라는 뜻의 멘셰비키로 불리게 됐다. 이 두 파벌은 한동안 러시아의 사회민주노동당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결국 1912년 프라하에서 내년은 멘셰비키와 완전히 결발했다. 볼셰비키당을 만들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의 성취파업과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1901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키예프 하르코프 등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전제 타도의 기치를 내걸고 가도 형제를 벌였다. 같은 해 7월 남러시아 노동자 총파업에는 20만의 노동자가 참여해 황제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정부는 탄압을 팽행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혁명에 분리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노동자 사이에서의 간첩을 투입하거나 관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걸 원하냐고 분리하는 비밀 경찰을 운영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은 탄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불을 붙였다. 1901년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사회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사회혁명당은 기관지 혁명 러시아를 발간하여 전제 정권에 대한 투쟁을 명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자극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항력을 발휘했다. 또 이들은 테러를 통해 전제 정권과 투쟁할 것을 주장하며 당 투쟁을 조직했고 반동적인 권력들을 암살하면서 차례쯤에 정하였다. 엘리트층이 발굴한 청백산정으로 유럽의 자유주의 흐름은 거세져 옆나라 독일 제국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마저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치하고 전쟁 군주의 힘이 강하더라도 이건상 이평군주를 유지하였다. 마침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고 전쟁을 이유로 수탈이 심해졌다. 도시 임금 노동자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하였다. 불만을 본 자유주의자들은 1905년 전쟁을 타파하고 현대적 인권, 노동권, 기본권 등의 개념이 담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과 노동자들도 여러간 경제 상황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황제의 총괄 뿐이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표의 이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수백 년간 러시아 국민들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황제 순교 사상이 일시에 무너졌다. 이제는 단순히 차리즘적 전제정치 바라는 것이 투쟁의 목적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혁명은 군주정을 아예 부정하고 황제의 퇴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런까지 농민들은 전 러시아의 오변을 청하하였다. 가래는 전반을 전쟁하는 기염을 토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투쟁은 전제 정권이 개통했던 군대마저 흔들어 놓았다. 널리 전쟁의 패전과 혁명 세력의 공작이 군대의 동료를 계속 가속화했다. 결국 6월처럼 포텐김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같은 오랜 현실이 되었다. 비록 반란을 실패해서는 노동자와 군대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훗날 2월 혁명이 성공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 니콜라이션은 더 이상 혼란을 막고 군주정을 지키기 위해 1905년 10월 선언을 발표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개설, 헌법 제정, 특별권 확대를 협소화했다. 언론, 출판, 결산, 창업 등의 결성의 자유, 임금 보장이 발표가 됐다. 11월은 의회 선거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공포된 선거법은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저선거 물론 25세 미만의 군 학생 조원 50인 미만의 소기업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소규모의 수급업자 농업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없었다. 선거권이 주어진 사람들도 불평등이 심했다. 국민 정치를 지주 도시민 농민 노동자들 네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선거인을 선출하는데 선거인 1명을 선출하는 사람 수가 각각 달랐다. 지휘 1대표는 도시민의 2표, 농민의 15표, 노동자의 45%에 해당하였다. 1906년은 헌법이 공부되고 전제 군주가 하원과 국가평회 즉 상원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헌군주제가 선언됐다. 그러나 황제가 여전히 행정과 검사 이거 등의 설권을 물론 법령 거부권, 비상시 입법권, 의회 해상권까지 정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국가평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회의 입헌 체제였다. 무엇보다 니콜라이 2세는 공식적으로 전제군주로서의 직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총리를 맡았던
고트로드 스콜리피는 경제 운영에서 제법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개혁 아래 농업 생산량이 크게 상승하였다. 중산층들이 어느 정도 육성되면서 경제는 차츰 안정을 찾았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혁명을 글렀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그러나 1911년 스톨리핀 암살을 당했다. 여권의 이슈도 긴장감을 풀면서 라스푸틴을 감사가 돌아다니는 과정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초기 슬라바 민족주의에 공헌한 러시아 민족은 황제를 지지하며 독일 제국과의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나 독일 제국은 외상회를 강요했다.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10만 5천 명의 러시아 제국군이 죽었다. 패퇴하고 1910년 여름 러시아랑 폴란드와 수도 파르시바가 함락됐다. 베르루시와 발티해안까지 독일 제국군이 진유하는 등 오히려 러시아가 열세에 놓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러시아 제국의 모든 물자와 병력을 지으면 브루실로 북공세까지 좋지 않은 결과로 종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차츰 혁명적 정치가 조성되었다. 1910년 말까지 러시아는 900만의 병력을 투입하였지만 500만의 병사가 죽었다. 니콜레 이시가 1910년 자신이 직접 군사작전 통제하였다. 여러 전투의 비하면 곧자르의 잘못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농촌의 남성들이 징집되어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공업 생산 시설은 건수품 생산에 몰두하였다. 철도 부품이 부족해 심화되어 도시로 향하는 물류 송송 능력에 저하됐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해상 수송이 끊겼다. 영국산 석탄 등의 필수품도 부족해졌다. 전선에 있는 군대도 완성적인 보급 부족에 시달렸다. 독일이 인나 압도적인 포병 화력에 두들겨 맞는 게 일상이었다. 군인들의 사이가 저하됐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박대형 재미를 감당하지 못해서 러시아 정부는 전미의 충당을 위해 박대한 양의 노블을 지켜내는데 이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물가 하늘높이 오르고 쇠썩게 됐다. 특히 빵을 비롯한 식품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 나중에 거의 모든 국민이 전쟁을 희망하였다. 반영 감정은 체리즘에 대한 반발을 이어졌다. 노동 운동도 다시 극히 커져돼 1910년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다.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의 참여가 브레이킹도 빈번해졌다. 1917년 들어서는 파업이 더욱 빈번했다. 1917년 1월 25만, 2월에는 40만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를 진화해야 할 군대까지 전쟁에 지치면서 진압을 거부하고 파업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였다. 1917년 초 페트라 그라운드에서 점점 의정부 상태에 빠지고 니콜라이 이시와 정부는 상황을 수사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황실에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지방 중소 귀족들은 1861년의 노동 해방으로 소유했던 토지를 매각한 뒤 그 자본으로 소구적인 부르자 사업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대했다. 비록 필리핀이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나와 남은 러시아의 중산층 농부들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교화했다. 이들이 황실의 견실한 지지자로 성장하기를 바라갔으나 1917년 17년 이런 중산층 농부들이 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도시 지식인 계층 간에 이루어진 담론도 반독재와 사회주의가 주류했기에 항시 우호적이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베트로 그라드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불행하게도 군대모자에게 합류해버렸다. 니콜라이 2세의 결국 1917년 3월 8일 일류스락 2월 24일 세계 예상의 날을 맞아 병으로 그의 방제공업 여성 노동자들과 버틸로프 공장의 노동자들이 전쟁타도 방을 달라 전쟁 반대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을 시작했다. 11일에는 베트로그라드 전 도시에서 총파업이 일어났다. 공경과 시위대의 심각이 본격화됐다. 12일과 14일에는 볼린스키 연대 진압을 맹람하는 모든 병사들이 혁명 세력 편에 가담하여 러시아 제국은 결국 무너졌다. 한 정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날짜별로 상황을 보고했다. 대정들이 열망을 혁명으로 안살 기구가 지급이 조직됐다. 11일 타버리다 공전에서 공정과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가 모여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를 결성했다. 3월 초 구성이 오래된 소비에트는 사회혁명 나가 민세 비키가 다수를 차지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사회혁명당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민셰비키가 주로 선출됐다. 농촌 출신의 병사들은 사회혁명당의 오랜 뿌리와 포괄적인 주장에 친감을 느꼈다. 노동자들은 볼셰비크의 전투상보다 느사라고 부당한 민셰비키 친감을 느꼈다. 3월 혁명의 성공은 러시아 제국의 전쟁으로 퍼져 한 달도 되지 않아 전국의 모든 현과 군의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구성됐다. 공업지역에서는 소비에트는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혁명서를 위해 적의대를 조직하였다. 제국 정부의 판사는 파면되고 인민 판사를 보았다. 소비에트와 더불어 자본과 지주 세력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12일 동안 의회는 임시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 수도에 실서 합류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선에 나가 있던 니콜라이 2세계 대표단을 파견해 황태제 알렉세이 니콜라비치 노말로프에게 지혜를 양해하고 퇴위할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혈방을 염려하여 니콜라이 2세는 3월 15일 남당신이 미하일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에게 양해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하일 대공의 사태 이중을 파악하고 재개성을 거부했다. 니콜라 2세는 폐위됐다. 3월 17일 공화국이 선포되어 304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던 로마노프 왕조의 러시아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임시위원회는 소비에트의 협정하에 9월 3월 2일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입헌민주주의자로서 잼스트보의 지도자의 게오르기 이보프가 정부 수반이 되었다. 이후 카데치라고 불리는 입헌민주당과 진보당 10월 17일 소위 15당이 임시정부의 시세로 접계됐다. 사회주의자로서 알렉산드르 겔란스키가 유일하게 개인 자업으로 입각했다. 이라여 신생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임시정부와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의 소위 이중적 권력이 탄생이 됐다. 소비에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men셰비키들 2단계 행동론에 따라 부르주아에게 자발적으로 헌정을 양도하고 그 임시정부도 소비에트의 승인 없이는 주의 함정을 결성하거나
승리 없이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 3월 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러시아 민족의 반응은 그야말로 공허적이었다. 300년 동안 민족을 억압했던 차르 레짐의 불과 3주 사이에 사라졌다.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를 느꼈다. 이상 러시아 레닌 혁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